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민주당이 연일 강경 대응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제 보복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구하림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어제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응하는 당청 회의를 열었다면서 이 모든 가능성을 열고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대표는 당청이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외교 협상과 국제 공조를 통한 해법 마련에 집중하는 동시에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상황은 선전포고 수준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대일 특사 파견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본다고 라디오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일본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강경 기류를 보인 민주당과 달리 조속히 외교적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중진인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대책 없는 반일 감정팔이 대책만 쏟아내면 외교안보 위기까지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당은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감정이나 대일 감정을 앞세워서 합의를 추구한다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면서 대결보다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편 6월 임시국회가 이틀 뒤면 끝이 납니다. 추경안 처리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를 두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현재 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추경을 포로로 잡고 조건을 더해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전향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여당이 국회를 안보 파탄 면죄부 국회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해임 건의안을 표결에 붙인다고 해서 무조건 가결되는 것도 아닌데 집권당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또 패스트트랙 전국 당시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일부 의원들이 경찰에 소환 통보를 받은 걸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선진화법 위반 처벌의 엄중함을 간과한 것 같다고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찰 출석 놀이로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엄중한 시기에 회동이 열리는 만큼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 역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아 해법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한편 5.18 망언으로 당원권이 정지됐던 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직에 곧 복귀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는데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한국당 사무총장인 박맹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 여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우선 많은 법률단과 전문가에 물어본 결과 당원권 3개월 정지로 징계가 끝나는 것이라는 해석이 동일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를 막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황교안 대표가 묵살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월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해 당 윤리위를 거쳐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후 3개월이 지나면서 조만간 최고위원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